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26학년도 커리큘럼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에는요, 개념 완성, 기출 완성, 그리고 고난도 문제, 마지막 파이널까지 전체적으로 4가지의 영역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각각의 그 파트마다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죠.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개념 완성입니다. 개념 완성의 주된 포인트, 키워드는 단 한 번의 개념, 개념에도 타임 어택이다. 그리고 수능을 탐색하기 위해선 기출 문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개념을 공부하면서 주간지 안에서 기출 문제를 400제를 만나겠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26학년도 성적이 빛나는 개념 완성 강좌에 대해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완성의 강좌에서는요, 전체 8권의 책이 여러분들에게 배송되게 되는데요. 주된 책은 바로 고등개념서입니다. 고등개념서라고 얘기해서 그 책이 메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선생님의 주간지 7권이 함께 배송되어서 총 8권의 책이 여러분들에게 배송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선생님의 고등개념서, 결국은 개념 완성의 주된 포인트가 되는데요. 선생님은 개념 완성에서 어떤 부분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느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단 한 번의 개념입니다. 방금 우리가 커리큘럼을 보다 보니까 이때 개념 완성 빼고 그 다음도 기출 그리고 고난도 문제풀이 파이널까지 모두 다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면 꼼꼼하게 개념을 공부하는 건 단 한 번, 지금 이 개념 완성 강좌가 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개념 완성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이해도 물론이거니와 요즘 수능은요, 21학년도 수능과 25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건, 물론 유전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만, 이 둘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건 21학년도 수능에서는 간단하게 눈으로도 풀릴 만한 비유전 문제, 개념 문제도 있었지만, 요즘에 25학년도 수능은요, 여러분 1단원의 문제마저도 그 안에 함정이 들어있고 정답률이 60%대였습니다. 이 말은 1단원 문제에도 호락호락하게 편안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개념에 해당되는 건 이해를 넘어서 자, 이제 꺼내어 쓰는 연습까지 되어야 되는 건데 이 꺼내어 쓰는 연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 잡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개념에도 타임 어택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 것인가가 명확하게 순서가 잡히는 개념이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옆에 나와 있던 이 문제는 25학년도 9월 평가원이고 25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겉보기로도 비슷해 보이고요. 실제 내용도 유사합니다. 자, 25학년도 기출문제는 글루카곤을 투여했을 때의 그래프 문제, 수능 문제에서는 인슐린을 투여했을 때의 그래프 문제인 셈이에요. 그러면 이 두 그래프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해를 넘어서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글루카곤을 투여했을 때 혈당의 변화, 인슐린의 변화, 생성된 포도당의 변화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어야지만이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된 그 시간 안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개념 완성 공부를 하면서 자,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선생님의 개념 완성 강좌에서는 첫 번째 당연히 시작하면서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거죠. 신경계는 이러하고 호르몬은 이러하다. 근데 개념의 이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금 이해했던 내용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니까 선생님이 판서를 통해서 이때 판서가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럼 시험에 나올 내용만 컴팩트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더라도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 위주로 판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경계 부분의 내용이 다 정리되고 나면 선생님 판서한 내용들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정돈되는 것, 이런 것들의 몇 페이지, 한 장, 두 장, 호르몬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 다음에 방어까지도 이렇게 신경계 호르몬 방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판서를 통해서 딱 정리된 것이 있으면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바로 시험 치기 직전에, 문제 풀기 직전에 사용하는 거죠. 자, 고등개념서를 통해서 저와 함께 개념을 배웠고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한 정리집이 완성이 되면 이걸 가지고 바로 옆에 있던 주간지, 자, 첫 번째 주간지에서는 1단원과 2단원의 기출 문제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지에서는 신경계와 호르몬 방어의 기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간지를 풀기 직전에 내가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기출을 풀어볼까?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개념을 공부했고, 자, 이제 여러분 개념 정리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던 주간지 풀기 전에 저와 함께 정리했던 걸 5분 동안 정독을 합니다.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 방어에 대해서 자 명확하게 어떻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던 건지를 자 판서를 통해 여러분들의 필기를 통해 정리집이 완성된 걸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정돈하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빨리 풀어낼 수 있는지도 바로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정리정돈했던 걸 가지고 바로바로 써먹는 연습을 통해 자, 그 안에 실전, 개념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개념이 그대로 실전 감각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혀지는 데는 자, 개념과 함께 기출, 단원별로 제공되어 있는 기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 그들의 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념과 함께 바로 곧장 1, 2단원의 기출 풀어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호르몬 방어, 그리고 전도와 근육, 그리고 유전 문제는 바로 이렇게 두 권의 주간지로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개념을 공부하고 바로 기출 문제를 풀어내는 거잖아요. 개념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유전병을 풀어낼 만큼 개념 한 번 공부하고 그때 그 해당 난이도 제일 높았던 정답률이 26% 유전병을 바로 곧장 풀어낸다라고 한다면 진짜 대단한 친구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개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실력으로 기출 문제 수준 그 정도의 단계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 막상 유전 문제가 자, 내가 배웠던 걸 가지고 천천히 풀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사실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렇게 주간지에 담아놓는 이 문제도 아주 선별적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유전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전의 앞쪽 그 주간지는 기본적인 유전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지에서는 난이도 있는 기출문제를 선별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개념과 함께 기출을 통해 단단하게 자 이론이, 개념이 다져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까지 딱 끝이 나게 되면 선생님이 오래 있었던 26학년도 개념 완성이 더 강력해진 이유가 마지막 7권의 주간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7권의 주간지는요. 여러분들 개념 한 바퀴 다 돌리고 나면 개념 다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 계단으로 툭 하고 뛰어 올려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냈는지를 자, 여기 나와 있던 7권에서는 정확하게 작년에 있었던 25학년도 평가 문제, 옛날 기출이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25학년도 기출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에 맞춰서 유형별로 맞춰서 준비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풀어내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던 개념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념 완성에서 고등개념사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를 문제풀이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 안에서는 고등개념사에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냈기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풀이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필요한 건 전도나 근육,
이 안에 들어있던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기출문제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 선별적으로 같이 문제풀이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 문제도 주요 문항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같이 함께 풀어주겠다. 마지막에 있었던 트렌디했던 이 문제들 역시나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풀이가 제공되면서 여러분들은 고등개념서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난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난이도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기출문제를 이 개념 완성하면서 다지기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선생님이 지금 개념 완성을 개념과 함께 기출을 살짝씩 가미시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운동을 배웠는데요. 우리 코치님이 이론을 설명하는데 이론 설명하는 20분 내도록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실전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상상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바로 곧장 이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라켓을 딱 잡는데 내가 배웠던 이론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구나. 실전 감각도 기르고 또 실전에 막상 오니까 내가 배웠던 것과 나의 몸이, 나의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체감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개념이 어떻게 바로 곧장 문제화되는지도 주관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두 번째는 난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문제를 만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함정에 빠지는지 또는 유형은 어떤 식으로 수능 문제가 트렌드가 바뀌는지를 여러분들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고등개념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야지만이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도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 완성이 끝나고 나면은요, 본격적인 기출이에요. 선생님, 제가 앞서 선생님과 함께 개념 완성 공부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다뤘는데 왜 또 기출이냐? 그럼 기출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풀어야 된다라고 많이 들었죠. 1회독이 아니라 2회독, 3회독 이렇게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푸는데 이 여러 번 푼다라고 하는 거 안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도 난이도가 있어요. 어떤 기출 문제는 3월 교육청에 나왔던 기출 문제 수준이 있을 것이고 6월 평가원 수준 그러나 또 마지막에 기출문제 중에서도 보면 똑같은 단원도 수능 문제 출제가 되는 난이도 높은 기출문제도 있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념 완성을 하면서 기출문제는 대략 400제를 통해 난이도 1부터 6 정도 되는 난이도 중상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기출 완성에서 진행되는 건 난이도 중상 난이도가 6 정도부터 레벨 10 아주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도 문제, 근육 문제, 그 다음에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DNA나 OX표를 분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단일인자, 다인자 가계도, 유전병까지 실제 기출문제 중에서도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파헤치는 겁니다. 사실 기출은요, 뒤쪽으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21학년도 9월 평가에 나왔던 근육 문제인데 옆쪽에 있는 24학년도 수능 문제 거의 유사하게 살짝 조건이 변형되어서 문제가 출제되기만 해도 정답률은 뚝 떨어집니다. 이게 근육뿐만 아니라 유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24학년도 수능 문제로 나왔던 문제 정답률이 21%, 이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등장했던 유전병 문제가 25학년도 6월 평가원이었는데 정답률은 44%. 사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요 단 한 번만에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작업이 정확하게 기출 완성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앞쪽에 있었던 개념 완성 때 했던 기출 전반을 흘러가며 수능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작 기출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에 와서는 진짜 어렵고 한 번, 두 번 풀어도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이와 같은 아주 어려운 주제를 집중해서 공략하는 것이 바로 기출 완성 강좌에서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 역시 선생님의 강조 안에서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다 풀고 나면 그때쯤 되면 대략적으로 6월 평가원이나 이렇게 그 전후가 되거든요. 6월 평가원 전후가 되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기출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N제입니다. 자, 고난도 문제, 도대체 고난도 N제에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옆에 이어지는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25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흥분의 전도입니다. 정답률은 62%이고요. 자, 이 스토리를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수능은 26학년도 수능은 그 전에 있던 기출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이 등장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닮아 있다 하더라도 변형될 것이고 어쩌면 그 포인트 중심은 같지만 물어보는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6월 평가원 이전까지는 다양하게 기출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가면서 수능은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 안에서 나는 문제풀이 능력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하면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요 이제 기출 문제만 만나면 이제 답이 몇 번인지 알 정도로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은 이제 기출로부터 탈피된 물어보는 형식이 다양하게 시선이 바뀌어져 있는 이런 N제를 만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N제에 대해서 자, 25학년도 6월 평가원의 문제, 물론 정답률이 62%입니다. 쉬웠던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작년에 6월 평가원 시험 쳤던 아이들은 이 흥분의 전도 문제의 색다른 방식에 맨 처음에 당황했고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이 흥분의 전도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뒤쪽에 있던 4페이지의 유전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이 단축이 되죠. 결국 흥분의 전도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의 6월 평가원, 작년에 했던 6월 평가원이 표현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 표현의 방식이 달라졌던 그 전에 선생님이 자, 메가스터디 N제에서 진행됐던 이 문제는 유평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자, 뒤로 한번 보면 자, 뒤쪽으로 한번 보면 자, 메가스터디 N제에서 나왔던 이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수능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와는 살짝 다른 표현의 방식을 만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N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N제 중에서도 메가스터디 N제 선생님이 출제진으로 참여한 책입니다. 자, 메가스터디 N제에서는요 난이도가 기출보다 살짝 높고요.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아요. 기출보다 살짝 높은데 다양한 유형을 만나기에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6월 평가원 전후로 기출은 너무 반복해서 풀었고 너무 어려운 N제는 무섭고 그렇다면 이 약점 보완 N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 시험에 앞으로 나올 우리의 평가원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N제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어떤 문제든 덤벼라 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시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빠르게 여름에 만나고요. 어떤 친구들은 9월 평가원 전후로 내가 9평을 전후로 이제는 진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통해서 내 실력을 점검해 보겠다, 도전해 보겠다. 자, 적합한 책이 바로 킬 더 킬입니다. 선생님이 킬 더 킬 책 안에서는요. 일단 모든 문제가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체 제작이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주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가 주관한 문제 말고요. 외부 제작으로 함께 했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모두가 합쳐져서 자체 제작 문제, 변형되어 있는 문제 이 모든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고난도 150제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던 흥분의 전도 문제만 해도 35문제인데요. 이 35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파이팅이 넘쳐요. 여러분들 머리를 부셔버릴 정도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 킬 더 킬 이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줬던 내용 중에 하나는 선생님 어떻게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자 머리가 팍 하고 깨지며 이렇게 힘들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라고 생각해서 힘들었다가 희열을 느꼈는데 어떻게 몇 문제 지나서 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느냐.
그럴 정도로 흥분의 전도 35문제, 근육 35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흥분의 전도나 근육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려면 실전 모의고사 문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한 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35문제란 얘기는 실전 모의고사 35개 모의고사를 만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도 엔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기출에서 살짝 난이도가 높아진 엔제도 만나고, 그리고 아예 신유형으로 아예 우리 머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또는 힘들었다가 다양하게 반복하면서 자신을 트레이닝 시키는, 마치 모래주머니 몇 개 차고 훈련하는 그와 같은 엔제도 만나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파이널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파이널을 한번 보시면요. 파이널에서의 저의 키워드는 바로 비유전 초지업, 그리고 시즌 P, 시즌 J, 마지막 시즌 H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비유전 초지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면요. 선생님이 작년에 처음으로 만든 강좌입니다. 9월 평가원. 작년에 시험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서 이제는 비유전도 간단한 문제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주 복잡하고 구석구석에 그다음에 뚜렷하게 자료 분석형 유형 문제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9편 끝나자마자 비유전 초지업 특강이라고 해서 딱 두 달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파이널의 개념편으로 선생님이 만든 강좌인데요. 이 강좌에 엄청나게 많은 수강평이 달렸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완전한 준비다. 그리고 밑에 비유전 완벽한 정리다. 그리고 밑에 있던 오줌 생성량. 저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수강평의 내용이 오줌 생성량, 소위 호르몬 그래프와 관련된 분석. 이 강의 하나만 놓고서라도 나는 이 강좌에서 얻을 걸 다 얻었다. 호르몬의 그래프 분석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쌤도 너무 감동받았던 수강평이라서 쌤이 댓글도 달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옆에 빛지향이라는 말, 저는 되게 좋아하는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처음부터 모든 공부는 처음 다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유전을 잘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유전의 가계도 문제를 풀고, 그런 학생들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처음 공부는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환하게 빛을 밝혀서 선생님이 끝까지 완성되는 것까지 끌고 가는 것, 저의 그 선생님의 전체 강좌와 강의에서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환하게 비춰주겠다라고 하는 저의 슬로건에 맞춘 그 빛지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별명인데요.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지업의 왕이다. 성별도 바뀌었죠. 옆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하나 내 뇌에다가 집어넣어 준다. 그 다음에 개념을 알아도 꼭 들어야 된다. 수능 중에 꼭 듣고 가는 강의다 라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시험을 치기 전에, 중요한 시험을 치기 직전에 총정리하는 개념 마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쌤, 개념 공부를 했는데 저 앞에 개념 완성 강좌는 대략 60강, 55강 정도 됩니다. 그러나 비유전 초집 특강은 9강, 10강 정도 되죠. 그러면 저 앞에 있던 개념을 한 바퀴 다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전제로 이 강의를 보게끔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좀 더 컴팩트하고 난이도가 높은 자료 분석형의 총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유전 초지압을요, 여러분들의 관점은 6월 평가원 시험 치기 직전, 9월 평가원 시험 치기 직전, 수능 시험 치기 직전, 물론 다시 수능 시험 치기 직전에는 선생님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유전 초지업 특강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그들의 내용을 꼼꼼히 마스터하는 이런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었을 때 모의고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의 모의고사 시즌은요, 3가지의 시즌은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시즌 P는 드디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처음 만나는 거죠. 실전 모의고사를 처음 만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기출 문제를 다 풀었고, 기출 문제에서 난이도가 살짝 높아졌을 때 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평가원스럽게 깔끔한 모의고사입니다. 두 번째 시즌 J는
어려운 모의고사예요. 제 모든 시즌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즌 J에서는요, 신유형의 유전 문제나 아니면 비유전을 좀 지엽적으로 그래서 점프업 할 수 있는 가장 난이도가 있는 모의고사가 시즌 J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시즌 H는 무엇이냐? 시즌 H가 나올 무렵쯤 되면 전체적으로 수능에서 진짜 중요한 모든 키워드가 다 열렸죠. 6월 평가원도 나오고 수능 특강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 그리고 9월 평가원까지 모든 키워드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통해 그 해 수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예를 들어 작년이라고 얘기한다면 호르몬의 그래프가 진짜 중요했거든요. 호르몬의 그래프를 중요하게, 유전병이라고 얘기한다면 DNA 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그 해 수능이 중요하게 담고 있는 이 강조점이 나는 제대로 연습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트렌드를 담고 있는, 그렇다고 무작정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올해 트렌드를 담고 있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는 모의고사가 바로 시즌 H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발매가 될 것이고,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선생님은 그들의 모의고사마다 특징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 특히나 정규 커리큘럼의 소개가 다 끝이 났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능은 어떨 때는 외롭고요. 어떨 때는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수능 준비를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에서 희열을 느낄 만큼 무언가가 탁 하고 성적으로 보상을 받을 때도 있는가 하면 내가 분명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든 성적은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겠죠. 천천히 답보되어 있는 상태, 머물러 있는 상태도 있을 겁니다. 그때 옆에서 너는 잘하고 있단다. 그리고 너는 발전하고 있단다. 지난 한 달 전에 너와 지금의 너는 분명히 다르단다. 라고 얘기하는 걸 옆에서 계속적으로 알려줘가면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끌고 가며 같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동반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박지향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능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강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출시가 될 것이고, 열정 하나만으로는 뒤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 옆에서 착 달라붙어서 26학년도 수능을 완벽하게 만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박지향과 함께 같이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